네, 그러면 2교시 때는 이미지랑 비디오를 넘파이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0번에 있는 코드 두 개를 실행을 해주세요. 이거를 해야지 이제 파일을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다운로드밖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시로 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 이미지는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이미지인데 이제 이거를 PIL이라는 이미지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레이로 불러왔어요. 어레이로 불러왔고 이제 그걸 출력해주는 util 함수를 만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서 실행을 하면 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요 어레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그러면 먼저 이 어레이를 여러 가지로 처리해보기 전에 어레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쉐이프랑 타입을 출력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요 어레이 이미지를 넘파이 어레이로 바꾼 걸 가져와서 쉐이프를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타입도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두 개 정보가 나오죠. uint 8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수라는 거고요. 이거는 엄청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인트 아니면 플로트를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3개 가지죠. RGB 패널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편이 3개가 있는 거고 이제 첫 번째가 세로, 두 번째가 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레이에서 세로가 먼저 나오고 세로가 0번째 차원이고 가로가 1번 첫 번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0번째 세로 픽셀 수가 나오고 두 번째 가로 픽셀 수가 나오고 근데 각 픽셀마다 3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3개가 나오겠죠. 마지막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에 대한 행렬의 어레이의 기본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어레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집계함수나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저번에 했던 이제 인덱싱 관련해서 좀 연습이 되는 부분이고 먼저 이 공만 출출을 해볼 건데 이 공의 지표는 막 이거랑 똑같이 할 것까지는 아니고 좀 요 근처 픽셀 4개를 잡아서 직접 요 공 부분만 잘라서 그걸 다시 이미지로 보여주는 코드를 써볼까요? 어레이를 적당히 인덱싱을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자르려면 먼저 이렇게 어레이를 인덱싱할 준비를 하고 총 3개의 차원이 있으니까 3개의 차원대에서 잘라야겠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색깔 중에 뭐 R색을 빼거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에 있는 건 모두 가져가도록 콜론을 하나 써서 0, 1, 2가 모두 포함되도록 해주고요. 또 가로 범위, 세로 범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 범위, 세로 범위는 적당히 600에서 1000 그리고 2000에서 2400을 가져오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아까 이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서는 마지막 선을 안 잘랐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 선이 0, 1, 2가 있으면 두 개만, 두 개의 인덱싱을 하면 앞 두 개로만 잘리겠죠. 그러니까 앞 두 개로만 잘려서 이 콜론을 붙여서 세 개를 다 가져오든 아니면 그냥 이 항을 빼버려서 넘었다. 결국에 그냥 똑같이 세 항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공이 잘 나오고 사진 속에서 얼굴 크기를 이 너비 이 높이로 크기를 추출해가지고 합치는 걸 해볼게요. 이 합치는 거는 콘캐테네이트를 쓰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V스택이나 H스택 같은 걸로도 가능은 할 거고요. 아무튼 콘캐테네이트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네, 이거는 사실 그냥 위치를 적당히 구하는 게 중요하죠. 위치를 적당히 구하는 게 중요한데 어, 아, 위치를 적당히 구하는 거는 뭐 사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다 값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 300 곱하기 350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350 곱하기 300이 돼야겠죠. 왜냐면 높이가 0번째였고 너비가 첫 번째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이미지는 세 개의 디멘션이 있고 0번째랑 첫 번째가 이제 각각 높이랑 너비가 되고 마지막이 이제 세 개의 채널이 있어서 RGB를 표현할 텐데 이제 그거를 가로로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가로 방향은 세로가 0번째고 가로가 첫 번째니까 가로가 첫 번째 인덱스죠. 근데 x는 1로 컨캐테네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세 개가 가로로 붙게 돼. 근데 이때 가로로 붙일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x는 크기가 달라도 되는데 0번째랑 두 번째는 다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뭐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을 중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밸류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 모든 어레이가 디멘션이 달라야지, 아니 같아야지 이제 합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사원들의 크기를 모두 다 같이 맞춰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있던 3차원, 여기 엑기스에 있던 쉐이프에 있던 3차원은 이제 RGB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이 RGB라는 게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흰색, 검은색 혹은 흰색, 검은색 같은 것에서는 채도나 명도가 있어서 총 색선이 되죠. 어쨌든 차원이 있다. 이 차원 중에 한 차원을 가져오면 뭐 빨간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명도, 채도랑 색 종류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보장을 하면 컴퓨터에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빛을 가려서 왜냐면 그 셀로판지 같은 걸로 가려서 색을 만들기 때문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빨간색으로 된 채널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원래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던 것들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죠. 비유가 빨간색만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린이랑 블루를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 코드는 뭐 금방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요거를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짜볼까요? 네, 이렇게가 답이 되고요. 왜냐면 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C와 B를 채널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가 0, 1, 2에서 두 번째 인덱스가 1과 2인 채널은 모두 0으로 채워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인덱스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그걸 0으로 채워주면 요 슬라이싱 된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 채널만 0으로 설정한 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올 수 있고 뒤에 섞인 보라색이 나올 수 있죠. 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요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요거랑 비슷하게. 네, 위에서는 G랑 B 채널, 그러니까 세 번, 여기 두 번, 이 색과 관련된 인덱스가 1과 2인 채널을 0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1 콜론을 써서 1과 2를 가진 애를 가져왔죠. 근데 얘는 G 채널만 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만 가져왔어. 그리고 여기서 얘네를 지금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어레이에다가 변경을 하면 빨간색을 제외한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에 대한 지금 정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카피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야지 이 요거를 바꿨을 때 원래 어레이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각 채널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빨간색은 그대로 살리고 파란색은 반으로 낮춘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파란색 채널의 값을 가져와서 물론 처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파란색 채널의 값을 가져와서 그걸 반으로 낮춘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블루를 가져와서 블루 채널만 가져와서 걔를 반으로 나누고 원래 블루 채널을 갖다 놨죠. 이게 왜 되냐?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어레이 블루 알파벳에서 이 두 번째 디멘션이 그러니까 두 번째 차원이
2인 거. 이제 두 번째 인덱스가 2인 거를 가져온 거죠. 두 번째 인덱스가 2인 거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변경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보면 원래에다가 나누기를 했으면 차원이 그대로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세로 곱하기 세로 콤마 가로의 크기를 가진 애에다가 세로 콤마 가로를 가진 크기를 이제 대입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있는 값이 똑같은 위치에 여기로 복사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얘는 원본에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나누기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에다 딱 넣어주면은 그냥 그대로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변경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파란색 채널만 이렇게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과 이거를 붙이는 건데 처음에 있던 이미지 이 두 이미지를 붙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얼굴 세 개를 붙일 때좀 컨캐티네이트를 쓰면 되겠죠. 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아까 이거랑 이거를 x1로 가로로 붙여야 되니까 가로의 x인 1로 컨캐티네이트 해준 다음에 그냥 이미지를 출력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확실히 파란색이 옅어졌다는 게 보이죠. 이제 회색, 회색으로 한번 변화를 해볼 건데 회색과 같은 경우에는 RGB 값이 모두 동일해야 되고 이 동일하게 할 때 결국에 밝기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이미지의 밝기. 따라서 RGB의 값을 평균해가지고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면 RGB가 전체적으로 높은 애는 흰색에 가깝고 RGB가 전체적으로 낮은 애는 검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평균하여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흑백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얘도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은 원본 이미지와 똑같아야 합니다. 이거를 주의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평균이야 뭐 오늘 배웠던 집계함수 중에서 평균을 구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마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값을 채워가지고 3차원을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정답은 이런 형태고 이게 결국에 평균을 하게 되면 이제 RGB가 다 바뀌어서 그레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에 평균은 차원이 낮죠. 엄밀히 말하면 민을 통해서 평균을 없애버렸으니까 마지막 차원이 없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마지막에 한 차원을 추가해주고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브로드캐스팅이 될 때 1이 앞에 붙을 거니까 1이 뒤에 붙도록 미리 리쉐이프를 해주고 이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인트 그러니까 정수 자료형인 거를 플로트로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원본 어레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0에다가 추가를 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여기가 3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1로밖에 못 바꾸죠. 그 똑같은 값을 세 번 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값을 세 번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얘가 0만 들어있는 어레이인데 지금 가로, 세로, 가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이 있는 건데, 아니 4차원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한 차원만 있는데, 얘 실제 크기가 지금 1750, 2560이 각각 세로랑 가로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거에다가 더해주면은 1이 3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세번 복사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횟수를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여기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줘도 될 거예요. 잠시만요. 아, 아, 이게 세 개 해줘야 되니까, 세 번 복사를 해야 되니까, 세 개를 넣어주고, 음, 원래 이렇게 했을 때 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최대한 오류가 없게 하려면, 가로, 세로 같은 게 바뀌었을 때 좀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로스라이크를 쓰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잘 나오죠. 어, 기존 사진을 출력하는 거는 뭐 그냥 기존 코드를 넣으면 되고, 어쨌든 밝기를 절반으로 낮춰서 아까 밝기가 RGB의 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밝기를 낮추려면 뭐 RGB 합이 반이 돼야 되는데, 색깔 종류가 유지되려면 각각의 이제 비율이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게 같은 색이면서 밝기만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밝기를 절반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한번 코드로 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밝기를 절반으로 낮추려면 이제 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RGB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을 반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각각 채널의 값을 반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럼 각각 채널의 값을 반으로 내리려면 그냥 2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미지로 출력을 하려면 정수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2로 나눈 몫을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출력이 돼요. array를 2로 나눈 몫을 이미지로 바꾼 겁니다.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 출력해라. 여기서 속도가 0이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고 반반을 섞어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 채도가 가지는 게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섀도우를 이용한. 근데 아마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레이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냥 둘을 적당히 섞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반씩 섞는다는 게 좀 애매하죠. 우선 이거는 각각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더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정수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과 반대로 약간 순서를 반대로 해서 먼저 더하고 그러면 0부터 이제 51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얘를 나누기 한 몫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미지를 저장할 때 unsigned int 8, uint 8로 저장을 했죠. 그래서 unsigned는 이제 u의 의미는 0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고 음수가 없다. 그리고 int는 이제 정수를 뜻이고 8은 8비트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비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양긴 정수 또는 0의 개수는 0부터 2의 8제곱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요 사이 값을 모두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픽셀이 200, 200, 20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200, 200, 200을 가지면 실제로는 회색 이미지겠죠. 실제로는 회색 이미지인데 밝은 회색 중에서도 되게 밝은 회색일 거예요. 255가 맥스치니까. 얘네를 그레이로 바꿨을 때도 역시 200부터 200, 200이죠. 그럼 얘네를 더해주면 원래는 400, 400, 400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 255잖아요. 그래서 400에서 이게 결국에 더하면 더한 게 이진수에서 잘려요. 그래서 256이 마이너스가 되고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세 개가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 값이 나누기 2를 한 몫을 계산을 해주면 엄청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서 흰색이었던 이 부분은 여기서는 그냥 회색이 되어버렸죠. 채도를 절반으로 낮춰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대로 흰색이어야 되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결국에 이 변수의 타입이 이미지 같은 걸 읽었을 때는 값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연산할 때는 그 범위를 넘어가나 안 넘어가냐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필터도 여러 가지 해볼 건데 RGB 각 채널 값에 대해 150보다 큰 값은 유지하고 그보다 작은 값은 0으로 만들어서 심령사진 생긴 이 부분 검은색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만들어 볼까요? 그냥 요 수식을 그냥 그대로 이제 배열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하면 돼요. 큰 값과 작은 값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문과 여러 가지 약간 특이한 인덱싱 방법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둘을 쪼개서 답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작은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어레이에다가가 150보다 크다라는 이 수식은 각, 각 원소에서 150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150보다 큰 애는 큰 애는 true를 리턴을 하고요. 그 칸의 변수가 작은 애는 false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true를 리턴하면 곱했을 때 true는 1로 바뀌어요. 왜냐면 정수에다가 true, false를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곱할 때는 둘 중 하나를 이제 다시 숫자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 타입을 바꿔줄 때는 여기 트루는 1, 펄스는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엄청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곱하기로 되게 되는데 예로 뭐 작은 값이 10이었다고 합시다. 10이면 어레이에다가 150 곱하기 150보다 작은 것거나 같은 셀들에 대해서 1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물론 비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 true, false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다 옮겨서 실행을 하면 제가 위에서 음, 음? 어, 뭔가 알 수 없는 버그가 났는데 음, 이게 왜 나지? 뭐 아무튼 뭐 아까 같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오, 아마 뭔가 약간 이상한 값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범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뭐 어쨌든 다음 문제로 가보면 10 곱하기 10 픽셀 크기의 픽셀들을 크기의 픽셀들 혹은 크기의 묶음들을 이제 색을 이제 물감을 섞으면 색깔이 평균 나듯이 그 물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화질을 낮춘 혹은 이제 모자이크를 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걸 실제로 봤을 때 위에 있던 다른 이미지들보다 해상도가 훨씬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하게 여기서는 해놨죠. 우선 10 곱하기 10에서 10을 코드에 직접 넣는 게 약간 불편하니까 우선 10, K는 10을 해가지고 이제 10 곱하기 10을 쪼개겠다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10개 구간으로 쪼개서 사원을 분할을 한 거죠. 이렇게 리쉐이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몇 번째 그룹에 세로 기준으로 몇 번째 그룹의 몇 번째인지 그리고 여기 두 개가 가로 기준으로 몇 번째 그룹의 몇 번째 픽셀인지가 나오게 되고 색깔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1, 3차원에 대해 평균을 내주면 이 그룹에 대해서 각 픽셀들의 평균, 이 그룹에 대해서 각 픽셀들의 평균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두 번을 했으니까 10 곱하기 10 각각이 10개에서 평균, 10개에서 평균이니까 10 곱하기 10에 대한 평균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1, 3, 그렇죠? 1, 3차원에 대해서 없앴으니까 이렇게 3개가 남겠죠. 그래서 결국에 크기가 많이 줄어든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도 되죠. 다시 10 곱하기 10을 늘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냥 그 상태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크기로 예를 들어 출력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컴퓨터에서 알아서 저희한테 출력을 할 때 10배로 출력을 할 거니까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 실제로는 요 이미지가 저희가 아까 행렬이라 그랬는데 사실 요 이미지 원래 크기가 화면을 거의 꽉 채우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해상도상으로는. 근데 결국에 이 라이브러리는 똑같은 크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크기로 나오고 실제로는 요 한 칸이 여기에서 보이는 큼지막한 한 칸이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둘 다 한 픽셀이에요. 얘가 해상도가 더 낮아서. 이 어레이 스몰의 디멘션을 아마 출력을 해보면 원본 이미지보다 10배 줄어, 10배 줄어든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영상도 해볼까요? 영상도 우선 이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번에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를 이제 유틸리티로 짜아 놓을게요. 먼저 비디오 두 개를 가져오고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자체가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어레이원의 쉐이프와 타입을 봐서 이제 어떤 형태이고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처리할 때 어떤 디멘션을 사용해야 될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니 네 개가 있죠. 여기서 가장 먼저 있는 990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이제 결국에 비디오는 뭐 1초에 몇 프레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 초 여러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몇 번째 이미지에 세로에서 몇 번째, 가로에서 몇 번째 픽셀의 RGB 중에 무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시간, 세로, 가로, 그리고 색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앞에 거 기준으로 인덱싱을 하면 사진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1초간 재생을 하라고 했으면 요 차원에서 자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1초간 재생하라라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앞에 30프레임만 가져오면 돼요. 왜냐면 여기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이 비디오들은 FPS가 30으로 저장돼 있어요. 30 FPS, 30 FPS, 그리고 이게 세로 픽셀 수, 가로 픽셀 수입니다. 어쨌든 이 비디오를 1차원 실행하는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비디오를 가로 세로를 잘라서 특정 부분만 재생하도록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처음 했던 거 이제 공 가져오고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죠. 어쨌든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하려면 좌상단 300에서 300이니까 인덱스가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0번째 인덱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첫 번째 인덱스가 플러스가 되죠. 인덱스 1의 인덱스가. 말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좌상단에서 가져오려면 0부터 299번째, 0부터 299번째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좌상단만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슬라이싱 할 거지만 결국에 이렇게 해버리면 0번째와 첫 번째가 인덱싱이 되니까 잘못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 실행을 해보면 여기 실행 안 돼요. 이렇게 해보면 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가로로는 엄청 길고 세로만
잘리고 앞에 시간이 10초, 300프레임으로 잘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0번째를 모두 가져오고 첫 번째에서 앞에 300개 자르고 두 번째에서 앞에 300개 자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흑백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인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이 평을 내고 하고 바꿔서 0으로 만든 거에다가 더하면 되는데 앞에 3초만이니까 3초만 뜯어서 해주면 되고요. 뭐 이것도 아마 시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몇 배씩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합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이미지는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고 걔네를 붙이는 정도, 잘라서 붙이는 정도만 했잖아요. 이번엔 비디오 위에다가 비디오를 덮어 씌우는 걸 해볼 거예요. 비디오의 해상도를 줄이고 비디오 원에다가 적절한 위치에 그 우상단을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화질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가 세로고 이거가 가로입니다. 비디오 파일 이름에도 적혀 있고요. 비디오 파일 이름은 여기 파일 열어가지고 비디오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개의 문제로 쪼갤 수가 있겠죠. 우선 둘이 이제 먼저 삽입을 하기 전에 공간을 4분의 1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를 각각 2분의 1로 줄여서. 그러니까 비디오의 해상도를 줄이는, 아까 이미지 해상도 줄이는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비디오 해상도를 줄인 다음에 그거를 우상단에다 넣으면 되겠죠. 우상단에다 넣을 거니까 위치를 주의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코드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를 복사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넣을 이제 우상단 부분을 자르고요. 우상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레이를 리쉐이프를 해가지고 평면을 내서 S타입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몇 번째 구역에 몇 번째 인덱스, 몇 번째 구역에 몇 번째 인덱스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고 그냥 단순히 앞에 차원이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다르니까 첫 3초만 사용을 하도록 코드를 짠 거고요. 아마 길이가 달랐으면 에러가 났을 건데 이 길이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 더 할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앞에 3초를 첫 번째 비디오에 3초를 가져오고 두 번째 비디오에 3초를 가져와서 둘을 시간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까 위에 이미지에서 가로로 붙이는 거는 했죠. 그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는 이미지 붙이는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우선 각각에서 3초를 가져온 다음에 시간순으로 붙여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거인 액시스는 0으로 컨캐트네이트를 하고 그거를 보면은 그 영상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대신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느낌은 당연히 중간에 비디오가 바뀌니까 날 수 있고요. 이미지가 서로 섞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비디오 1과 비디오 2를 페이드 인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드 인이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비디오에서 뒤에 있는 비디오로 평균을 내가지고 비디오 1의 가중평을 낼 건데 비디오 1의 가중치가 줄어들고 비디오 2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합이 1이 되도록 선형적으로 이동을 할 거라서 여기서 3초 이제 페이드인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비디오 1의 가중치가 1, 비디오 2의 가중치가 0인데 2초가 지나면 0과 1로 바뀌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 그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코드를 짠 다음에 더하는 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부분을 결국에 따로따로 만들 건데 여기서 뭐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먼저 앞에 두 개는 그냥 적당한 시간을 잘라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시간 기준으로 인덱싱을 하는 거고요. 아니, 인덱싱보다는 슬라이싱을 하는 거고 페이드인 하는 부분은 각각 슬라이싱을 해와서 가중평을 내야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게 프레임 단위로 되잖아요. 프레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제 2초 동안 얘가 줄어드는 거를 매 프레임마다 가중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린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린스페이스에서 1, 0, 60으로 하면 0부터 59번째 프레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0부터 59 프레임까지가 요 2초 동안 0부터 59 프레임까지가 1부터 0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그러니까 페이드인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0의 셀로 린스페이스를 만들어주면은 가중치가 0의 셀로 바뀌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때 얘네 둘의 값을 매 프레임마다 각각은 1이거든요. 더하면. 왜냐면 그대로 줄어들고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쪽이 줄어든 만큼. 그래서 이 둘 다 하면 항상 1이니까 그 256이 넘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복잡한 방식으로 리쉐이프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얘네를 결국에 더해야 되잖아요. 얘네를 결국에 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차원을 맞춰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방식으로 리쉐이프를 하는 거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프레임 수가 기본적으로 많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사라지다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다음 영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다가 검은색으로 사라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이미지가 점점 검은색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은 이제 다시 반대로 검은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는 거고요. 그 두 개를 더하면, 그리고 검은색이 0인 지점이니까 둘을 더하면 이제 두 영상이 섞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페이드 인연으로 연결할 수 있다. 결국에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거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는 행렬이고 대부분의 필터가 선형적으로 뭐 개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넌파일 가지고 하면 이거 파이썬 4분 가지고 하면 뭐 거의 하루 정도 기다려야지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넌파이를 이용하면 이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처리는 넌파이로 많이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처리를 실습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할 때 그럴 때 많이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전에 오늘 이 교일 수업이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이거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저나 승표나 편한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따로 올려주는 1교시 과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것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1교시 과제만 이해하더라도 꽤나 큰 성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하면 꽤나 많은 부분에 도움됩니다. 정보 전반에 걸쳐서 도움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 지난번에 말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매주 과제를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과제를 제대로 안 내지 못해서 한 분밖에 해주지 못한 것 같지만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교시 수업도 마치겠습니다.